자, 여러분, 새벽 늦은 시간에 급하게 찍어 올리는 영상인데요. 자, 최근에 유동규가 탄 승용차를 대형 트럭이 달려와가지고 들이받는 마치 영화 같은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유동규가 누굽니까? 그렇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래가지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많이 되죠. 자, 문제는 이 양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적인 증인이라는 겁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대장동 떡밥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 대선 시즌부터 이재명과 얽혀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크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너무나도 이거는 공교롭고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다수의 언론에서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동규가 타고 있던 차 뒤에서 트럭이 달려와가지고 그대로 들이받았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살벌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사건의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자택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사고가 났다라고 합니다. 자,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기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상태였는데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어떤 자기 자택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갑자기 대형 트럭이 달려와가지고 들이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자료에 따라서 5톤 트럭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 자료도 있던데요. 만약에 일단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찾아보자면은 뭐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이 5톤 트럭이라는 게 절대로 작고 약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굉장히 크고 강한 차예요. 일반 승용차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크고 강력한 중장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뭐 도로에서 고급 승용차나 SUV 같은 것 가지고도 대형 세단이다, 대형 SUV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거기 비하면 이 5톤 트럭은 진짜로 그러니까 충분히 크고 거대한 대형 차량, 중장비라는 겁니다. 일상 용도에서 쓰는 차가 아니죠.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광산이라든지 진짜 그런 곳, 어떤 진짜 화물이 필요한 그런 데서 쓰는 중장비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유동규는 경기도 의왕시의 부곡동의 도시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이렇게 들이받친 뒤에 제일 밑줄을 보시면은 119에 실려가지고 인근 병원으로,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됐다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 목숨은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뉴스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차가 180도로 회전을 한 후에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정도로 강력한 충격이었다라고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이렇게 심각하게 호소를 하면서 머리 부위 CT 촬영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뒤에서 트럭이 갔다 와가지고 추돌을 하고 당사자의 차량은 뭐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한 후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을 정도의 엄청난 이런 충격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입니다. 자, 아까도 보셨겠지만 뉴스 기사는 지금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 충분히 이게 검증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너무나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저렇게 중증의 어떤 대형 교통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는 그리 쉽게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몰라도 큰 사고는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은 유동규는 지금 온 나라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어떻습니까? 핵심적인 증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뭔가 자꾸 이런 사람들한테만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사고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재명의 주변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재명이와 깊숙하게 연관이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뭔가 이런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 저 사람 전에도 5명이나 목숨을 잃었던 그 지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유한기, 마찬가지로 대장동 사업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의 1처장이었던 김문기, 유한기와 김문기 목숨을 잃었죠. 자,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제보자 이모 씨,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배모 씨 지인, 심지어 남북 경협 문제와 관련을 해가지고 전 경기도지사, 이재명도 경기도지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전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전형수, 이런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가장 큰 공통점이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과 엮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깊숙이 엮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크게 출세를 하면은 같이 빛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몰랐을 사람들이기는 하죠. 하지만 반대로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추락을 하게 된다면은 어떨까요?
그의 약점, 민감한 부분을 가장 가까이서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때는 손발처럼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한기, 김문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법인카드 의혹 사건, 전 비서실장 등등 이런 사람들. 그것도 한때 자기를 최측근에서 모셨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랑 깊숙하게 연결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마다 이재명은 뭔가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내 밑에서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원래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눈물도 흘리고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상할 정도로 이 인간은 냉정하고 침착하고 무엇보다 선을 긋는 발언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명복을 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다 검찰 너그 때문이다.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친구나 친한 지인들이 목숨을 잃어가지고 장례식에 인사를 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럴 때 우리가 저딴 식으로 태도를 합니까? 아니죠. 뭔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 되고 선을 긋고 긴장을 하고 이럴 일이 애초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냥 우리가 충격을 받잖아요. 슬픔에 잠기고. 그 유가족한테 가가지고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고인과 이렇게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옛날에 이런 추억도 있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보통 이러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돌아가신 김문기 씨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던 과거 모습입니다. 왜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하냐라고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죠. 이재명과 김문기가 마주보고 식사도 하고 호주에 가가지고 마주보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문기는 식사도 했었고 과거에 호주에 출장을 가가지고 찍은 사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가족들이 다 밝혔던 내용들이에요. 당시 김문기는 시장님하고 내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을 말하는 것 같죠. 김문기는 당시에 시장님하고 내가 골프도 쳤다라면서 신나면서 딸에게 영상을 보낸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슴 찢어지죠 정말로. 이재명에게 불리한 쪽으로 연관돼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뭔가 목숨을 잃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현 시점에서 이제 6번째 희생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목숨은 지켰지만 현 시점에서 이재명 사건과 관련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대장동 핵심 증인인 유동규 씨는 유독 야심한 시간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따라와가지고 뒤에서 들이받는 이런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인 뭐 접촉사고 같으면은 뭐 시내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사거리를 지나다가 뭐 차선 변경하다가 좀 이렇게 끌키고 앞범퍼나 뒷범퍼가 좀 이렇게 끌키고 기스가 나고 그래서 뭐 사진 찍고 보험사 부르다가 뭐 서로 그냥 뭐 좋게 적당히 마무리하고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정치 범죄 이런 거 영화를 볼 때처럼 야심한 시간에 고속도로에서 화물 트럭이 달려와가지고 유독 정치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어떤 이런 사람 유동규의 차를 굳이 골라가지고 갖다 박았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제가 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진짜 이런 수준의 나라밖에 안 되나? 이게 진짜 정상적인 나라가 맞나? 이게 그리고 진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